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원 경비가 어디까지 처리될까? 요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그냥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병원과 관련된 지출은 벌금이나 과태료 아닌 이상은 전부 다 경비 처리가 돼요.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을 했다. 사업의 필수 지출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경비 처리가 됩니다. 필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기 취미 목적상 피규어를 사서 어디다가 전시를 해놨다. 요거 같은 경우도 개인 취미로 볼 수 있잖아요.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은 좀 부인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과 관련된 의료 소모품이라든지 뭐 일반 소모품, 뭐 의약품 이런 거를 샀을 때는 전부 다 경비 처리가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인건비를 먼저 보자면 직원 인건비는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급여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제라고 하면 네트 금액만 경비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세 대신 내준 세금과 대신 내준 사업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료까지 전부 다 경비 처리가 됩니다. 이제 프리랜서 고용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청소 용역 직원. 그래서 한 달 70만 원, 8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한다. 그분이 우리 병원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층들도 다 청소를 하시니까 그 정도 지출을 한다 그러면 일용직 같은 걸로 해서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현금으로 주시지 마시고 계좌이체를 하시고 일용직 신고를 하게 되면 그분의 세금도 거의 납부가 안 될 거고 우리 쪽도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일용직 신고해서 경비 처리하시는 것도 인건비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블로거 마케팅 같은 게 있어요. 정직원은 아닌데 뭐 출근은 하진 않습니다. 집에서 그냥 일하는데 자기가 한 달에 블로그에 글을 몇 개씩 올려주겠다. 어디에 댓글 얼마 달아주겠다라고 해서 건 바이 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몇 건 얼마 이런 식은 전부 다 프리랜서 계약이에요.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도 신고를 하면서 3.3%를 원천 징수한 다음에 이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무법인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납부를 하고 경비 처리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괄적인 인건비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가 있는데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전화기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근데 원장님 개인 휴대전화도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이게 사업용으로 쓴다고 하면 010 114를 누르면 그 고객센터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이거 사업용으로 쓰는 개인 휴대폰이고 세금 계산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팩스 번호를 알려주면서 우리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보내면 다음 달 통신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경비 처리가 되고 내가 상담 실장이라든지 뭐 총무과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 회사 휴대폰을 사용해서 업무용 폰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원장님 명의로 개통한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신청을 하면 전부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소모품이라고 하면 뭐 의료 소모품도 있지만 병원에 소모품이 많아요. 휴지도 있고 종이컵도 있고 뭐 나무젓가락 이런 것도 전부 다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장님이 병원에 비치하려고 매입하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경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도 되고요. 뭐 물티슈도 되고 전부 다 가능해요. 주로 그때 직원들이 병원 카드를 이용해서 편의점에서 가위라든지 뭐 소모품을 계속 사거든요. 전부 다 경비 처리됩니다. 병원을 위해서 사는 건 전부 다 되고요. 다만 주의할 거는 온라인 매입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온라인 매입분은 뭐 쿠팡이니 뭐 11번간이 하는 것들인데 여기는 그들이 직접 판매를 하다기보다는 그 입점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는 입점 업체들이 뭐 수만 개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요 회사에서 요거를 구입할 거야 라고 해요. 우리는 쿠팡에서 샀다고 흔히 표현을 하지만 쿠팡에 입점해 있는 A 회사한테 산 거예요. 사면은 어떻게 되냐면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주식회사 쿠팡 뭐뭐가 찍히는 게 아니라 그냥 결제 대행 업체가 찍혀요. 원칙은 쿠팡에 입점해 있는 A 회사 카드 전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쿠팡도 아닌 결제 대행 업체, 뭐 KG 이니시스, 뭐 LG U 플러스 같은 이런 결제 대행 업체가 찍혀요. 그냥 카드 전표에 나와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금액 나와 있고 날짜 나와 있고 이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아무 내역도 알 수 있고 어디서 구입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할 때는 이게 부인당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업체에 들어가면 주문 내역서가 다 있어요. 병원을 위해서 뭐 두루마리 휴지도 샀고 휴지통도 사고 막 살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 샀다는 그 주문 내역서를 출력해서 보관해 두시면 그것도 다 보조 증빙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제 대행업체 결제한 내역이 있고 내가 주문을 한 내역이 있는데 금액과 날짜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문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돼 있다고 하면 나중에 경비 인정받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지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운을 샀다, 뭐 장갑이 필요해서 뭐 그런 것들 샀다, 이런 것도 다 복리후생비고, 직원들하고 뭐 같이 회식을 했다, 뭐 밥을 사줬다,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식대가 크잖아요. 그런 것도 다 경비 처리입니다. 요즘은 식대 금액이 계속 물가가 올라서 많이 올라갔고 한 달 식대가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간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기기를 보시면 수술하는 과나 이런 과는 전문 세탁 업체에 맡기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의사 가운이나 간호사 복 같은 거 간단하게 세탁을 할 경우에는 병원 원내에서 그냥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탁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휴게실이나 이런 곳에 전자레인지라든지 무슨 커피포트 이런 것도 사요. 그런 것도 당연히 다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보면 모니터라든지 TV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기실에도 TV가 있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검사실부터 원장실부터 한 곳당 2-3개씩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경비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전등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경비 처리가 되고, 노트북도 가능합니다. 데스크탑만 되는 게 아니라 노트북도 당연히 경비 처리가 돼요. 그리고 병원에는 음악이 나오거나 하는 스피커도 달 수 있잖아요. 이러한 전자제품 일체가 처리가 된다. 그리고 시술 전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기를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진기도 다 경비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업무를 위해서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경비 처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 가구를 보자면 병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 책상 의자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대기실에 탁자라든지 소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병원 들어가면 의료용 침대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것들도 전부 다 경비 처리가 됩니다. 금액이 크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등록이 된 다음에 5년간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가 돼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뭐 의료 장비도 마찬가지고, 인테리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비용을 보시면 이자 비용이 100% 처리가 되나요? 라고 하는데, 닥터론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개원을 위해서 차입을 한 거잖아요. 이건 경비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긴 한데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이런 거는 담보를 집으로 잡은 거지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이거든요. 이런 대출도 경비 처리가 전부 다 됩니다. 근데 경비 처리는 한도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한 10억을 일으켜서 병원을 개설을 하는데 한 5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10억 대출 금액을 전부 다 경비 처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10억을 대출받아서 5억만 썼잖아요. 병원을 위해서 쓴 거는. 나머지 5억은 예비비로 남겨뒀든지 이런 자금이겠죠. 그러면 이자 비용도 전액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 금액과 부채 금액의 비율만큼만 경비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고, 실제로는 1년 365일 매일매일의 자산의 합계와 부채의 합계를 합산을 해요. 이걸 적수라고 하는데, 누적을 한 금액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다가 12월 31일 날 갑자기 자산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부채 금액이 더 커졌어요. 근데 그 시점의 비율대로 한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1년 364일까지는 자산이 더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비율대로 가요. 근데 요거를 반대로 보면 우리가 매년 감가상각이라는 항목으로 자산 금액을 경비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액이 매년 줄어들어요. 부채는 상환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그대로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경비 처리가 100% 되던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중에는 일부만 경비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상환 능력이 있으시면 그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상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의료 합의금은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됩니다. 경비 처리를 할 때는 합의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상대방과 나의 주민번호,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몇 월 며칠 날 진료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얼마의 합의를 보고 차후에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환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 그분의 계좌로 사업용 계좌에서 계좌 이체를 해야 돼요. 계좌 이체를 하시면 경비 처리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공제 배상에서 배상금이 나오는 금액, 그 금액을 제외한 내가 실부담한 금액 있죠. 그 실부담한 금액이 경비 처리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좌 이체와 합의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 두시고, 만약 변호사 비용이 지출이 됐다, 원활하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간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비가 들잖아요. 이러한 변호사 비용도 경비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일어난 거니까 여기에 지출되는 거는 100% 경비 처리가 한도 없이 다 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부가세를 포함한 수임료를 지불하시고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면 되는데, 세금 계산서만으로는 증빙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만약에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를 항상 상정을 하니까, 그때 변호사 비용이 개인적인 송사에 관련된 건지 어떻게 아느냐, 세금 계산서만 경비 처리하려고 문구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니 판결문 있잖아요.
판결문에 보면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판결한다라는 내용이 전부 다 있어요. 판결문까지 같이 갖고 있어야 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원 전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개원은 7월 1일부터 했는데 4월 달부터 계속 준비를 했다. 소소하게 뭐 매입하고 한 거 카드로 많이 샀는데 그 경비 처리 되냐? 사업자 등록 나오기도 전인데? 라고 하면 경비 처리가 다 100% 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사업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커피를 샀어요. 그것도 경비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사업과 관련된 특정 인과의 지출이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대비로 경비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뭐 택시를 탔다. 교통비 당연히 되고요. 내가 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지불했다. 당연히 그 금액도 경비 처리가 됩니다. 의료기기라든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큰 금액들은 뭐 계약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두 번에 낼 텐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잔금을 지불하면 한꺼번에 세금계산서가 통으로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그래서 그거는 받아주시는데 간혹 템포를 늦추면 못 받을 영수증도 좀 있긴 해요. 그건 뭐냐면 공인중개사 수수료 같은 거. 내가 개원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건물주를 만나고 임대차 계약서 썼는데 거기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들잖아요. 이건 좀 시일이 지나면은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 번호를 끊어달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안 나왔을 때 공인중개사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 증빙은 어떻게 받냐면 현금 영수증을 끊어 주십시오. 근데 지출증빙으로 끊어주되 사업자 번호 대신 내 주민번호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나중에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빨리 받아야 되는 게 이제 간판 같은 것들. 간판을 아예 프레임까지 짜서 하려면 몇백만 원이 들잖아요. 근데 이미 다 병원 자리라서 다 간판 위치라든지 프레임은 다 있고 병원명 몇 글자만 바뀌었다 그러면 천갈이라고 해서 그 겉에 천을 뜯어내고 그 천갈이만 합니다. 이건 그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간이 영수증 주시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지불할 테니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계약 전에 명확히 얘기를 하시고, 보통 구두 계약으로 많이 해요. 왜냐면 금액이 작아서 계약 전에 미리 얘기를 하시고 세금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받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소소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좀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